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 하회했지만 서비스 PMI는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지수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이 주요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66% 빠진 반면에 야간 선물은 0.45%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재료 대비 좀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했다, 투자들이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워낙 삼성전자를 많이 팔다 보니까 삼성전자 매도 때문에 좀 선물옵션 시장에 의해서 좀 휘둘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풀리는지가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S&P 500, 다우지수, 러셀 2000은 빠졌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메가7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대형주들은 올랐는데 다만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요 업종으로 봐도 뭐 상승한 업종보다 하락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경계감이 많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표가 엇갈렸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99,000, 예상이 14만이었고 2021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이어 ADP 민간 고용도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확실히 안 좋은 것가 보다, 이거는 이제 경계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걱정했던 건 서비스 PMI, 그러니까 제조 PMI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차지하는 제조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비스업은 훨씬 더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였는데 다행히 이거는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지수가 좀 올라가야 마땅한데 투자자들은 여기서도 꼬투리를 잡아서요. 이 안에서 세부 항목 중에서 고용 데이터 봤더니 고용은 또 부진했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고용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비농업 지표, 비농업 일자리 숫자까지 보고, 오늘 밤에 나오죠. 이 숫자까지 보고 나서 움직여보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들 보면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최근 지표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뭐 연착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옳다고 보지만 적어도 두세 달 정도는 변동성이 클 것이고, 특히 연준이 0.5%포인트 인하할 경우에는 안 좋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신에 이제 9월 증시가 약세 보이는 세 가지 이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이달 중순부터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월 대선 전에 연기금 펀드를 비롯해서 운용사들이 주식을 좀 축소해 놓는 그런 기간이라 매수 수급이 약해질 때다. 그래서 이런 매수 수급 공백기를 이용해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투자 주체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뉴스들을 보면 오늘 애플은 플러스가 났는데, 뭐 애플에 공급하는 업체들 8월 실적이 매출이 증가됐다더라. 뭐 호나이나 폭스콘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각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이 플러스로 끝났고, 테슬라는 뭐 잠시 후에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내년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판매할 거다, 중국에서. 이런 계획이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정치권 관련된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해리스가 법인세 올리려고 하잖아요. 21%에서 28%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수익이 5%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법인세를 오히려 낮추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 수익이 4% 증가할 거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대선 앞두고 이제 투자들이 조금 신중해진 이유도 이런 정책에 대한 변수도 감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내년도 1월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4.9%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게 승인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논란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은근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한 3%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지수가 이제 밀리다 보니까 탄력이 같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이 우리 소환장 아직 못 받았다, 반독점 뭐 이거 위반 때문에 소환장
받았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젠슨하가 아직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막 주식 사야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전체로 보면 주요 대형주 중에서 아마존하고 테슬라 빼놓고는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다음에 이제 이게 브라운색이라고 그러나요? 저희 세대는 이걸 그 갈색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브라운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색깔은 하락했다라는 거고 녹색은 상승했다라는 건데 요새 또 녹색이라고 안 하나요? 뭐 그린색이라고 하나? 하여간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 시간외에서 발표한 브로드컴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시간에서 좀 부진하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엄청 팔거든요.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주가도 빠지고 이런 모습인데 다만 매도 강도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너무 커요. 지금 1번과 2번 구간을 한번 보시면 1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0.73% 빠졌는데 주가는 5.9% 하락했거든요. 근데 2번 구간은 이게 최근 구간이죠. 외국인 지분이 5.4%, 0.54%밖에 안 줄었는데 그때 대비해보면 덜 줄어든 거죠. 근데 주가는 무려 16.2%, 그러니까 2.5배나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 하락 속도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빠르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되게 민감한 거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매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제 선물 옵션에서 좀 써먹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변동성을 키우는.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이제 이게 삼성전자를 찍어 누르면 시장을 위아래로 흔들어 먹기 좋겠구나. 그러면은 파생 쪽에서는 최대한 눌러버려야지.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수급이 바뀌어야 이 매도 강도가 좀 떨어져야지 올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아마 뭐 일부에서 아시아계 뭐 헤지펀드에서 지금 지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요게 좀 돌아서 줘야 이제 파생 시장이 흔드는 게 좀 해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오후장 들어서 밀어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아침 출발하고 나서 바로 밀거나 오후장에서 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올리는 시도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파생 쪽, 선물 옵션 쪽이 삼성전자 하락을 최대한 이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피가 음봉 나오는 날짜가 훨씬 더 많고 계속 음봉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오후장 들어서는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 매수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최근 들어서는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기관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 7월 중순경부터 코스닥을 한동안 샀었거든요. 그때 뭐 알테오젠 비중이 높긴 했지만 그 외 종목들도 매수하다가 최근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로스컷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손절매까지. 그래서 근데 이 매도 물량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건데 지속적인 매도 주체가 있을 때 시장은 못 돌리거든요. 근데 어제 약간 좀 주춤거리는 조짐이 있어서 이제 이게 만약에 매도가 100억 원대 이하로 떨어지거나 순매수로 돌아서 주면 코스닥에 대기하고 있는 매수가 가동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매수가 가동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파는 쪽에서 매도를 멈춰주는지 아니면 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기관의 매도가 멈춰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미증시는 사실상 하락한 겁니다.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는 더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걸 과하게 반영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대규모 매도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를 못하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조금 어저께 매도가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다가 이제 쉬었다 또 때리는 건지 그만 때리는 건지 만약에 하이닉스를 멈추면 삼성전자도 멈추는 신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이 멈추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좀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나오는지 주목. 그다음에 코스닥이 전 세계 최하위 최근 한 달 낙폭으로만 보면 전 세계 최하위거든요. 잠시 후에 이제 어저께 뭐 증권가에 많이 돌았던 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도 되면 코스닥이 좀 과매도권으로 내려가게 돼서 종목들별로 좀 반전이 나오는지 그런데 본격적인 반전이 나오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그러니까 시총이 묵직한 종목 중에 한 2억 개 정도가 플러스를 같이 내야 제법 큰 자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종목군들 쪽에서 좀 돌리는 시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서 기술적 반등이구나 아니면 추세가 돌리는 시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증권가에 되게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출처는 저는 최초 출처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못 올리고 어제 많이 돌았던 차트입니다. 보시면 코스닥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한 달 동안 낙폭은 뭐 1개월 동안이야 뭐 그저 그렇다.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온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간으로 보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예, 이게 보시면은 16%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전쟁 난 러시아라든가 어저께 팔레스타인하고 축구 비겼잖아요. 팔레스타인 낙폭하고 우리나라 낙폭하고 비슷하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난하게 많이 빠져도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재료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하게 반영한 측면도 있고 종목들도 실적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순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일부는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다른 이유가 더 클 거라고 봐요. 저는 다른 이유가 더 클 거라고 보는데 그 이슈가 더해지면서 조금 더 부담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또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또 더 중요하게 주가에서는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름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